안녕하세요. mel팩TV 남규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마그네슘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마그네슘, 우리가 보통 마그네슘이라면 어떤 데 드셨나요? 눈밑 떨리거나 경련 오거나 입가에 파르르 경련이 있을 때, 아니면은 이제 좀 더 넓게 본다면 손발에 찌가 나거나 다리에 찌가 났을 때 마그네슘 드셨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드시는 거. 저는 마그네슘은 그냥 눈밑 떨릴 때만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유독 눈밑이 좀 자주 떨렸고 입가에 파르르 떨리는 게 좀 자주 많았거든요. 뭐 고기를 못 먹어서 그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그네슘 부족이 눈밑 떨림만 있는 게 아니라 뒷목 땡기고 어깨 뻐근하고 성목은 성천하고, 그 다음에 불면증, 생리통, 그 다음에 당뇨, 비만, 정말로 너무나 많은 거에 관여를 한다는 걸 알고 난 뒤에 이걸 과연 내만 알아갖고 되겠는가. 정말로 유튜브라는 게 없었으면 의사 약사들만의 리그였을 텐데, 유튜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사 약사들이 지식을 들고 나왔지만 결국은 약 팔기 위한 한 방편이었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들고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13가지가 정말로 우리 인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시고 여기서 3가지 이상이 된다면 보충제로서,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꼭 드셔서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그네슘은 거의 엽록소, 녹황색 채소나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에서 섭취로 가능한 건데, 이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땅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식품을 아무리 많은 녹황색 채소를 많이 섭취를 한다고 해도 땅 자체에 엽록소가 없다 보니까 시금치를 한 단을 먹어도 예전에 2젓가락 먹은 것보다도 비타민을 많이 흡수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충제를 섭취를 해야만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런 줄도 모르고 병원에 가서 이거 검사받아보고, 위장장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관계도 마찬가지고,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증 등 많은 부분들이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료를 받으면 의사들은 거기에 마그네슘 2알 정도는 넣어줘요. 3일분 약에. 차라리 근본적으로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보충제로서 꾸준하게 1~2달 섭취해 보십시오 했더라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있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깨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의 힘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내 몸이 이럴 수도 있구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제 영상을 들어보시고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있으면 꼭 마그네슘 섭취를 권장합니다. 마그네슘 부족 시 오는 증상이나 질환, 마그네슘은 천연이완제라고도 하고 천연신경 안정제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로 눈밑 경련, 입경련, 손발저림, 그 다음 다리에 찌나는 거, 손발이 차기도 하고요. 2번째로 기억력 저하, 기억력 감퇴. 3번째로 두통이나 편두통. 간헐적으로 아니라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우리 두통약 드시는 분들 있죠. 나는 스트레스만 받으면 머리가 아프다, 아니면 편두통이 있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약을 드시는 분들, 그거 마그네슘 부족일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두통약 드시지 말고 마그네슘을 먼저 드셔보시고 안되면 두통약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아주 체하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소화제를 습관적으로 드시겠죠. 음식만 먹으면 여기가 뭔가 깝깝하고 맹치끝이 답답하니까, 이유 없이 맹치끝이 답답하고 배가 꾹꾹꾹 찌르는데 병원 가서 내시경을 받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마그네슘 부족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변비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과 유산균을 적절히 섞어 드시면, 우리 보통 변비가 있으면 유산균 들고 계시죠. 유산균만 먹지 말고 마그네슘과 같이 적절하게 먹으면, 마그네슘을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거의 나타나는 게 설사보다는 변비라고 합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도 마그네슘이랑 유산균을 같이 드시면 변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비는 연동운동, 그러니까 위나 장의 수축운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계속 움직여서 직장 쪽으로 음식물이 내려가는데, 이때 내장이 힘을 받아 움직이게 해주는 게 마그네슘이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설사보다는 변비가 많이 나타난다. 변비가 있는 분들은 유산균하고 같이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불면증. 정말로 몸이 피곤해서 잠이 쏟아지는데 잠이 안 드시는 분들 있죠.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거의 우울증, 조울증, 그 다음에 신경성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정서장애와 같이. 내 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건데, 가바나 세로토닌이 있는데 호르몬성 신경전달 물질들은 마그네슘이 존재해야만 합성이 되거나 분비가 된다. 불면증, 조울증, 우울증, 극도의 피로감 역시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소아 경우에는 ADHD, 틱, 그 다음에 집중력 장애 등도 마그네슘 부족으로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조금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부족하다면 내 아이는 아닌데가 아니라 조금 주의 깊게 보다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마그네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마그네슘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보다 작게 먹으면 되는 거니까 먹여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거의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질환,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등 심혈관관계 질환도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합니다. 심장마비, 돌연사 85%가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합니다. 인체에서 마그네슘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장기가 심장이라고 합니다. 마그네슘이 심장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다. 심장은 코큐텐이라는 효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심장에서 마그네슘이 가장 큰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혈관계 질환이 올 수도 있다. 심장도 심근이라는 근육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정상적인 수축 이완이 일어나지 않는다. 심장질환이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80%가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학술지에서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7번째, 당뇨.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다. 당뇨를 보통 사람들이 당분을 많이 섭취해서 당뇨가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당뇨의 99%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을 한다.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코르티졸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우리 몸은 전쟁 상태가 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코르티졸의 명령을 받은 당을 만들어낸다. 마그네슘이 코르티졸의 분비량을 조절해주는 아주 큰 일을 한다고 합니다. 당뇨가 있을 때 마그네슘을 충분히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당뇨가 있는 분들은 꼭 마그네슘을 섭취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높아질 때 피곤하고 잠만 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정신적, 육체적 피로에 굉장히 도움을 줘요. 비타민, 정신적, 육체적 피로, 불면증, 그 다음에 정서장애, 조울증, 우울증에는 비타민 B군과 함께 먹으면 좋고요. 변비나 소화장애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과 마그네슘을 같이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다이어트, 비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거. 먹어야 될 시간에 안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지고 안 하던 운동을 한 달을 했는데도 살은 안 빠지고 펌핑이 돼서 몸무게가 늘어나는 사람들. 저는 운동을 안 하다가 하면 한 3개월 정도는 항상 몸무게가 2-3kg씩 늘더라고요. 몸이 이렇게 땡땡땡땡 부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안 하다가 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돼서 붓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은 혈액순환이 돼서 붓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은 겉으로 속에서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사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해서 부었다는 걸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지금은 전혀 붓는 게 없어요. 불면증 역시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두근거린다. 완전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부정맥이기 때문에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눈밑 경련, 입밑 떨림, 손발 저림, 다리에 찌, 그 다음 기억력 저하, 머리가 무거워지고 집중력이 떨어져 기억력이 감퇴한다고 느낄 때 기억력이 감퇴하는데 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천천히 굳어진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두통, 편두통,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머리가 무겁거나 습관적으로 두통약을 드시는 분들. 네 번째로 근육통,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피로도가 상승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깨가 뭉치고 뒷목이 뻣뻣하고 손발에 쥐가 짜증나고 승모근이 땡기고 아프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천년이완제라고도 합니다. 위장장애 경련, 위험과는 다르게 명치 쪽, 아까 얘기했죠. 명치 쪽이 여기가 뻐근하게 찔리거나 아프고 배가 콕콕콕콕 쑤시는데 화장실 가도 응가도 안 되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자주 계속될 때
병원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고 배가 쿡쿡 쑤시고 아프신 분들 마그네슘과 유산균을 같이 복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피로, 자꾸 잠만 오고 피로하고 의욕이 없는 분들, 불면증, 수면장애, 극도의 피로감, 그 다음에 조울증, 우울증,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굉장히 좋고요. 신장질환, 부정맥, 심혈관 질환,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그래서 마그네슘을 천연신경이완제라고도 합니다. 천연 안정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손발 저림, 그 다음에 신경통, 손발이 저리고 혈액순환은 안 되고 손발이 붓고 찌가 잘 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신경 쪽에 통증이 오는 사람들, 손끝이나 발끝,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하면 손끝이 찌릿찌릿하고 침대에서 발을 땅에 디디는데 전기가 짠 하고 흐르는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생리통 완화에 굉장히 좋습니다. 생리통 우리 보통 보면 생리통도 수축 이완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축만 되고 이완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생리통이 있는 분들도 비타민 B군과 같이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으니까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생리통이 있는 분들 있죠. 꼭 마그네슘 섭취를 권합니다. 부종에 도움을 준다. 신체 활동이 정체되어 혈액순환이 안 되어도 붓지만 몸 안의 대사가 정체되어도 붓는다. 마그네슘은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돌려주기 때문에 붓기를 빼준다. 특히 기억력이 없고 기력이 없고 몸이 축축 늘어지고 피곤할 때,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저녁 식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잠이 자주 결리는 분들도 결국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그네슘 꼭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육 통증, 꼭 어째 보면은 약간은 갱년기 증세하고 비슷해요. 갱년기가 오면은 온몸이 손 마디마디가 아프고 근육통이 있거든요. 갱년기 증세도 마그네슘 부족이 알파가 돼서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의 고위험군도 마그네슘 부족이 하다고 합니다. 하복통, 요통 등 생리통에도 마그네슘 부족으로. 그 다음에 뼈 건강을 위해서. 왜? 마그네슘은 칼슘과 같이 섭취를 해야만 됩니다. 칼슘은 마그네슘과 같이 섭취를 해야만 칼슘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칼슘이 가다해버리면 뼈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있거든요. 칼슘을 드시는 분들 마그네슘과 같이 섭취해 줄 것을 권합니다. 마그네슘이 아무쪼록 내 몸에 여기서 3가지, 4가지, 아니요 1가지만 있더라도 우리 몸에는 분명히 마그네슘이 부족할 테니까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내일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안녕.